여러분 안녕. 오늘은 도형을 이용한 지진의 진원 찾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게. 자, 여기 큰 들판이 있는데 여기 지금 철수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막 흐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먹구름이 꼈어요. 자, 그리고 잠시 후에 갑자기 주변이 환해지면서 번개가 쳤어요. 자, 그리고 번개가 친 다음에 3초 후에 철수가 천둥 소리를 들었어요. 우릉쾅쾅! 자, 그러면 번개는 뭐고 천둥은 뭐죠? 자, 이게 뭐냐면요. 이 전기에는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플러스 전기랑 마이너스 전기가 만나면 빛과 소리가 발생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빛과 소리가 발생하는데 그 빛이 번개고 소리가 천둥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빛은 엄청 빠르고 소리는 1초에 약 400m를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1초에 약 400m를 간다고 하면, 자, 빛은 거의 시간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냥 엄청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소리는 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번개보다 천둥 소리가 늦게 들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 소리가 1초에 400m를 간다고 하면, 철수는 이 번개가 어디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소리가 오는데 3초가 걸렸거든요. 그러면 400 곱하기 3 하면 얼마예요? 1200m죠. 그래서 철수는 자기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1200m가 되는 큰 원을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땅 밑에서 번개가 칠 수 있나요? 땅 밑에서는 번개가 칠 수 없죠? 그래서 철수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지표면 자기로부터 1200m 떨어진 땅 위에 어딘가에서 번개가 쳤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번개가 어디다가 쳤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명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큰 들판이 있어요. 자, 큰 들판이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철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영희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세요? 야옹이에요. 냐옹. 자, 그 다음에 멍멍이도 같이 갔어요. 자, 이게 멍멍이 꼬리가 훨씬 굵죠? 보이세요? 자, 야옹이 꼬리는 진짜 엄청 짧죠? 그지? 그래서 원래는 자, 이 야옹이랑 멍멍이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안 싸웠어요. 알겠죠? 그래서 철수랑 멍멍이랑 야옹이랑 영이랑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놀러 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막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먹구름이 낀 거예요, 이렇게. 자, 어제처럼 이렇게 시커먼 먹구름이 끼더니 갑자기 번개가 치는 거예요. 번쩍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자, 3초 후에 영희가 천둥 소리를 들었어요. 우렁쾅쾅. 그 다음에 4초 후에 철수가 또 천둥 소리를 들었어요. 우렁쾅쾅. 자, 그러면 두 명이 있으면 우리가 번개가 어디서 쳤는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자, 철수는 자, 400 곱하기 4 하면 얼마예요? 1600m죠? 자기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1600m인 큰 원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여기가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영희는 자기를 중심으로 400 곱하기 3 하면 얼마예요? 1200m죠? 1200m가 되는 큰 원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 번개가 친 장소가 번개가 친 다음에 철수한테는 4초가 걸리고 영희한테는 3초가 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장소가 어디가 되냐면 바로 두 원의 교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P, 여기를 Q 이렇게 하면 우리 땅속에서는 번개가 칠 수 없죠. 그래서 Q는 안 되고요. 바로 P가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얼마예요? 자, 이게 1600m죠. 그래서 소리가 1초에 400m를 간다고 하면 P에서 철수까지 4초가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자, P에서 0위까지는 이게 0위는 아까 1200m인 원을 그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1초에 400m를 간다고 하면 P에서 0위까지는 3초가 걸린다고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천둥 소리가 번개가 친 다음에 천둥 소리가 몇 초 후에 들렸는지 두 사람이 시간을 재보면 이렇게 어디에서 번개가 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요. 그죠? 이거는 언제냐면 이제 우리가 2차원일 때예요. 2차원. 2차원일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차원에 살잖아요. 그러면 3차원에서는 두 명으로 가능할까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철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영희가 있어요. 그래서 철수는 4초 후에 천둥소리를 들었고 여기는 3초 후에 천둥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철수는 400 곱하기 4 하면 어때요? 자, 반지름이 1600m인 큰 공을 그리는 거죠? 공간에 큰 공을 그려요. 자기를 중심으로. 자, 그러면 영희는 어때요? 400 곱하기 3 하면 얼마예요? 1200m죠? 자기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1200m가 되는 큰 공을 그리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개의 공이 만나거든요. 그 두 개의 공이 만나는데, 자, 그러면 이 공의 교점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원이 되는 거죠. 공간에서 풍선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면 어때요? 가운데 이제 서로 눌려가지고 원 모양이 되잖아요. 그 납작이진 모양.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게 하면, 철수가 그린 공하고 영희가 그린 공의 그 교점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교점이 점이 아니라 이게 원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공간에서는 번개가 어디서 쳤냐면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서 쳤을 수도 있고 번개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한 명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는 자, 철수 영희 다음에 이제 다른 한 사람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 사람이 큰 공을 그려요. 그러면 세 사람이 그린 큰 공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점이 위에 한 개, 밑에 한 개가 생기는데 역시 밑에 있는 땅 속에서는 번개가 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바로 그 땅 위에 있는 지점 세 명이 각각 그린 큰 공의 그 만나는 점인데 그게 이제 땅 위에 있는 그 만나는 점에서 바로 천둥이 쳤다. 번개가 발생하고 천둥이 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원은 어떻게 알아내는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지진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파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지진파에는 크게 P파도 있고, 자, S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파가 있대요. L파도 있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P파하고 S파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P파가 자 1초에 7에서 8km를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S파는 1초에 3에서 4km를 간대요. 자, 그래서 P파는 이렇게 이제 좌우로 이렇게 진동을 하고요. S파는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을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P파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면 옆으로 흔들리다가 잠시 후에는 위아래로 흔들린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원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원리는 아까 우리가 번개하고 천둥을 이용해서 번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알아내는 원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넓은 들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A라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자, A랑 B랑 또 이렇게 좀 밖에 나가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A는 자, 옆으로 막 흔들리다가 3초 후에, 그죠? A는 옆으로 흔들린 다음에 3초 후가 지나서 위아래로 흔들렸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요. A한테는 P파가 도착한 다음에, 그죠? 3초가 걸린 다음에 S파가 도착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B는 옆으로 흔들리다가 2초 후에 위아래로 흔들렸어요. 그러면 B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B는 자기한테 P파가 도착한 다음에 2초 후에 S파가 도착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자, A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A는, 자, 지진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자, 그거를 이렇게 자기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진원이라고 생각하면 A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서 자기까지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S파는 이제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초에 4km를 가고, 그 다음에 P파는 1초에 8km를 간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지진이 일어났으면, 자, P파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S파가 왔죠? 그죠? 그러면 P파가 시간이 더 많이 걸렸잖아요. S파가 시간이 더 많이 걸렸죠? 그러면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 A까지 S파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어떻게 돼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 A까지 P파가 오는데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파가 시간이 더 많이 걸렸기 때문에 S파가 오는데 걸린 시간에서 P파가 오는데 걸린 시간을 빼주면 이게 바로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통분해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A는 지진이 자기로부터 24km 떨어진 어딘가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B는 어떻게 될까요? B는, 자, B도 이제 어딘가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죠? 모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가 자, 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S파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파가 오는데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빼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2초가 돼야 되죠. 그죠? 자, 그럼 이걸 통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B는 자기로부터 16km 떨어진 어딘가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A는 자기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24가 되는 큰 원을 그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는 자기로부터 반지름이 16이 되는 큰 원을 그린다고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아까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자, A까지 가는데 3초가 걸리고 그 다음에 B까지 가는데 2초가 걸리는 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지점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교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하면 이번에는 자, 땅 위에서 지진이 일어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바로 Q가 지진이 일어난 곳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는 이거는 이제 2차원에서 그렇죠. 2차원에서. 2차원에서는 이렇게 원을 그리면 두 원의 교점이 바로 지진이 일어난 곳이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에 살고 있죠. 그죠? 그러면 3차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3차원에서는 한 명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 A는 자기를 중심으로 큰 원을 그려요. 그 다음에 B도 자기를 중심으로 큰 원을 그리면 자 이렇게 공이죠 공. 자기를 중심으로 큰 공을 그리면 이 두 공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점이 아니라 이렇게 원이 된다고요. 그러면 진원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한 명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 명이서 P파가 도착한 다음에 S파가 도착할 때까지 몇 초가 걸리는지 세 명이서 시간을 딱 재가지고 세 명이서 큰 공을 그리면 세 개의 공이 동시에 만나는 점이 위아래에 동시에 생기는 거죠. 그죠? 위에 한 개, 밑에 한 개. 그런데 위에 있는 점은 이제 공기 중에서 우리가 지진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점, 이번에는 땅 속에 있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진원이 되는 거죠. 자, 감사합니다.